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맞기 전까지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그 얘기가 있죠. 투자 시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최근 며칠간의 눌림이 있었죠. 비트코인 4546 구간에서 41K 부근까지의 하락이 있었죠. 단지 그 정도의 하락만으로도 바로 전날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시나리오들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잡념과 걱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 정도의 하락이 아니라 잊고 있는 29K, 28K에 대한 리테스트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상승의 그 꼭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시는 썸네일은 한 1년 전에 굉장히 자주 설명드렸던 그림이죠. 지난 시즌의 고점과 저점의 관계에서 반감기 전후의 고점이 어디쯤을 고점으로 하고 하락이 시작되는지, 그리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17년, 18년 고점과 그 시즌의 저점에서 저점 컨펌 이후의 되돌림은 618을 터치하고 하락합니다. 반감기 전 하락이죠. 그리고 코비드 하락까지 치고 다시 찐상승이 시작되는. 근데 이것이 14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고점과 저점에서 이 저점 컨펌 이후의 상승은 결국 618까지 터치하고 그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짧아 보이지만 이 14년의 하락도 38%, 약 40% 가까운 하락이 있었습니다. 17년에는 한 50%. 근데 코로나 빔 하락까지 치게 되면 70%의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터치 직전이죠. 그러니까 48K 부근인데 45.9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 있을 때 저는 이곳을 갈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의 부분이겠죠. 어차피 다 왔으니까요. 48이나 46이나 큰 그림으로 보시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2829에 대한 리테스트가 아직 나오지 않았었고, 여기에 대한 리테스트를 러프하게 30K로 본다면 만약 618부터 30K까지 하락이 나오면 그게 한 37%, 8%가 나와요. 물론 이런 큰 프레임에서는 뒷자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부분은 알려져 있는 모든 패턴, 엘리엇부터 하모닉, 그 어떠한 모든 패턴, 그리고 사실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칙에 적용이 되는 거죠. 피보나치 되돌림 1.618 그 황금 비율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삼아야만 하는 거는 명확해요. 큰 프레임이든 작은 프레임이든 적어도 가장 신뢰해야 될 기준이 된다면 그건 이제 피보나치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4849인데 그 22년의 고점. 하지만 제가 한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얼핏 언급을 드렸죠. 5859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5859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더 무서운 겁니다. 4849에서 떨어지면 30% 이상이 되지만 5859에서 떨어지게 되면 50%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죠. 49든 최대 앞자리 5가 찍히든 거기서 얼만큼 떨어지느냐의 문제지 한 번은 떨어지게 됩니다. 깊은 하락이.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 정도의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멘탈이 준비되고 있느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쉬운 전략이 뭘까요? 가장 쉬운 전략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좋은지 펀더멘탈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특정 알트코인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국은 올라갑니다. 그런 걸 설명해 놓은 자료들, 뉴스들 매일 그냥 번역된 거 퍼나르면서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지내다가 하락이 나오게 되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손잡고 그냥 버티는 거죠.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러한 전략이 가장 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진입을 한 거라면 왜 방송을 보죠? 왜 뉴스를 보고?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 왜 매일매일 방송을 보죠?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건 아닐지라도 대략적으로 여기서 고점이 온다면 대략 이 부분에서는 팔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려왔을 때 여기는 아니더라도 대략 이 정도 부근에선 다시 사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하락이 나올 것 같으면 팔고 다시 사고 싶다. 그게 아니면 왜 그날 내 뉴스나 차트 방송을 봅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때가 왔을 때 즈음 해서 어떤 내가 결단을 내릴 것인지를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응에 대해서. 그게 안 된다? 이때 그냥 잡고 있다가 여기까지 떨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그걸 또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한다면 25, 26 시즌의 고점에도 똑같이 반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자, 그 반감기의 되돌림 고점이라는 부분에서는 결국 48K 부근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러프하게 4749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멤버십에서. 그리고 이게 왜 5859가 될 수 있냐면 마켓 데이터는 조금 달라요. 마켓 데이터라는 거는 뭐 선물 시장의 플레이어들의 포지션과 뭐 미열지 약정의 양과 추세들, 그리고 현물 시장의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모니터링하는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에 대한 고점 컨펌이 대부분 온체인 데이터가 틀렸는데 골든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죠. 뭐 21년 고점 컨펌이 된 게 4월에 컨펌이 된 게 뭐 몇 가지 있긴 한데, 여튼 이제 골든 레시오를 봤을 때 이 각 시즌의 고점과 저점 이후에 첫 번째 되돌림의 고점이 이곳들인데 아직은 한참 남았고 거기가 이제 한 58 부근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미장이에요. 나스닥을 보면 21년의 고점을 비트코인으로 치면 69K, 그 고점을 지난 12월에 확실하게 주봉이든 월봉이든 정확하게 컨펌을 했단 말이에요. 갱신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역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48이 마지막이 아니라 58, 59까지를 올라갈 수 있는 그 두 번째 가능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4849가 아니라 5859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최종 TP가 어디가 되든 최근 1년 그리고 앞으로 1년도 마찬가지고 그 최근의 구간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그 구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가 어울리는지에 대한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 지난 전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은 사람의 투자가 같아야 될까요? 만약에 겨우겨우 모아서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한번? 아니면 뭐 앞으로 더 모아서 하나, 근데 그 하나가 이번 시즌에 얼마가 될까요? 2억이 넘을 거라고는 아마 보지 않으시겠죠? 뭐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1억에서 2억 사이라고 러프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사히 고점을, 지난 시즌 고점을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바로 뭐 한 5억을 넘겠다 이런 얘기는 뭐 마이클 셀러도 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1억 5천이 될 거라고 봅시다. 1억 5천이 되면 팔 수 있나요? 정확하게 최고점 1억 5천에서? 아니죠. 분할, 익절 혹은 뭐 올라가기 전에 혹은 꺾이고 판다라고 했을 때 성공적으로 팔아도 뭐 한 1.2억이 되겠죠. 오케이? 합당하죠? 그럼 1.2억을 가진 그 비트코인 하나를 겨우 모아서 보유했던 분이 그걸 팔아서 1.2억을 가지게 되면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면 그러면 오케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코인 투자,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솔직히 가장 그 모든 투자 중에 큰 수익을 원하고 그리고 그게 가능한 마지막 분야란 말이죠. 완벽하게 인생이 그냥 바뀐다까지는 아니어도 그 처지가 상당히 바꾸어지는 그러한 투자를 원하고, 그게 맞다면 이때부터 DCA를 해가지고 적립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한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서민 중에서도 많아요. 그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존버하면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겨우 하나를 모았다, 혹은 하나도 못 모을 정도의 현재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같은 투자 전략을 쓴다? 그럼 그건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야 됩니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LTF서의 비트코인 현재 시황을 체크해보면 44.5 그리고 40.5 가장 중요한 두 레벨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렌지 중단을 터치하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확실하게 44.5를 올라서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의 무빙은 그냥 유동성을 계속 터치하는 겁니다. 다시 내려와서 보통은 이 꼬리에
중앙, 그러니까 한 41K 후반이 되겠죠. 42에서 41K 후반. 여기 정도는 터치하러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45.5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다시 받고 떨어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타로 가져간다면 이 주요 레벨들을 계속 타깃으로 삼으시면 되겠고, 저와 회원님들은 지금 알트코인 몇 가지 진입한 게 있죠. 자리를 줘서. 그러니까 비트가 이곳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대로 다시 조금 움직여 준다면 그 약간의 틈에서 다시 알트들은 조금씩 튈 겁니다. 확실한 상승이나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단타로 시장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래서부터 가져온 비트코인과 알트들을 42K, 43K에서 익절했고 기다렸고 다시 진입했고 또 익절을 했습니다. 이더가 2500 부근을 터치했을 때 12월 말에 알트들도 크게 익절을 모두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단타를 치면서 확실한 상승 혹은 추가 하락에 대한 컨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자리는 우리가 뭐 기다리는 곳이 원래 있었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전체 방송은 2024년 첫 방송이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가 꿈꾸는 그 투자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